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 소식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조만간 인공위성 종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도 조만간 김정은의 지시에서 빨리 종찰위성을 발사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이 과학자들에게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금년 1월에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인공종찰위성을 발사하게 되는 것을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공언으로부터 3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4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아직 종찰위성을 발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찰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운반 로켓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종찰위성에 장착할 카메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우리 정부도 이것을 간파하고 북한에 들어가는 종찰위성에 필요한 각종 반도체 장비나 광학 장비들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재를 걸어놨습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한 제재, 또 북한의 회사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런 광학 장비들,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들이 북한으로 제3국을 통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의 종찰위성 발사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종찰위성 장비들을 제동을 걸고 수출을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북한에 이것을 수입하는 일부 사람들이나 기관들을 제동을 건다고 해도 금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도와주는 한 이런 인공종찰위성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장비나 우리 한국의 장비, 즉 국제 이 서방 세계의 장비들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일부 서방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 이 장비들이 들어가고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또다시 요새 계속해서 중국에서 발사되고 있는 인공위성 발사 소식을 노동신문에 계속 싣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월 19일자입니다. 노동신문 3월 19일자 위성 발사. 중국에서 위성 발사한 건데요. 중국이 15일 주촌위성 발사센터에서 장종 11호 운반 로켓을 이용하여 시험 19호 위성을 쏘아 올렸다. 이 위성은 주로 국토조사와 도시전망계획, 재해방지 및 감소 등의 분야에 이용된다고 한다. 이렇게 위성 발사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19일 날 올려놓고 또 20일 날 하루 건너서 또 이거 발표했습니다. 자, 3월 20일. 아까 거는 19일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 두 줄인데 그거보다 더 짧습니다. 3월 20일 노동신문 위성 발사. 중국이 17일 소창, 이번엔 소창입니다. 위성 발사 센터에서 고분 13호, 아까는 창종이었죠. 고분 13호 02 위성을 쏘아 올렸다. 장종 3호 울 운반 로켓에 실려 발사된 위성은 주로 국토조사와 농작물 예상 수확고 판종, 기상예보, 재해방지 등 분야에 이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또 종찰위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거 위성 발사는 종찰위성으로도 쓸 수 있고 국토조사에 대한 것도 국토조사라는 게 정밀하게 중국의 지도, 이것을 세분화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위성이기 때문에 국토조사는 중국만 뿐만 아니라 한국이면 한국, 러시아면 러시아, 미국은 미국도 얼마든지 국토조사를 이 위성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종찰위성이나 똑같은 겁니다. 말만 국토조사와 농작물 예상 수확고 판종, 기상예보지 실제로는 종찰위성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하루 건너서 한 번씩 위성 발사를 쏘고 있는데 이걸 무엇으로 막습니까? 이 발사 소식을 계속 노동신문에 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이것은 자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즉 위성 발사는 중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되면 우리도 되고 러시아가 되면 우리도 되고 미국이 쏘면 우리도 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쏘면 한국이 쏘는데 왜 우리는 못 쏘게 하냐. 이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건너 하나씩 지금 위성 발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카메라, 여기에 들어간 부품들이 북한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장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위성 발사에 들어가는 최첨단 장비나 과학 장비들을 금지시킨다고 하고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는 한 북한은 결코 이런 인공위성 발사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이런 신형 미사일들 계속 생산하고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압박에 지금 세계 4개 나라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이란과 북한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지금 중국도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재도 받고 있죠. 그 제재는 바로 반도체 장비 제재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방어하기 위한 이런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수록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똘똘 뭉쳐서 이 난관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미 신블록을, 냉전 블록을 야기시킨 것이 미국의 대국제관계, 즉 대중, 대북, 대로, 대이란 정책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이렇게 최고로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나토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토에서 발을 빼는 척하면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하던 시절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반미 국가들을 모두 압박하고 한 블록을 형성시키도록 그렇게 집단 압박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냉전 블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외 정책에서 국제관계, 즉 대외 정책에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가까웠던 나라가 아닙니다. 신흥 독립국가들, 신흥국가들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이 각축전을 벌였던 것이 바로 중앙아시아 나라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이 지역들에서의 영향력 행사, 그리고 동남아에서의 영향력 행사,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을 하나하나 잠식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마찰을 빚고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대러 압박 속에서 또 대중국 압박 속에 제재 속에 두 국가가 즉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손을 맞잡았고 중국 시진핑이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침공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도 푸틴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했죠. 바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경기에 초청 형식으로 방문했던 거죠. 국제관계, 즉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정밀화, 고도화가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해지고 우리 한반도는 물론 일본까지도 타격권에 즉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점점 더 핵위협은 노골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북 정책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의 평화를 유지하고 상생 협력 관계로 갈지에 대한 그 답은 없는지 반드시 해답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주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